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문맹률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반면 중국은 무려 50%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의 문맹률은 약 4.9%이지만 이는 지역별,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도시 지역의 문맹률은 2% 미만인 반면 농촌 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문맹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일부 빈곤한 농촌 지역 노인들의 경우 문맹률이 5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글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과연 한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먼저 한글과 한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살펴볼까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위해 창제하신 문자예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져서 배우기가 굉장히 쉽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게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반면에 중국의 한자는 어떨까요? 무려 5만 개가 넘는 글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 때문에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한자를 마스터하려면 적어도 3,000개 이상의 글자를 알아야 한대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이렇게 한글과 한자의 차이는 곧바로 문맹률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쉽고 편리한 한글 덕분에 한국은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된 반면 어려운 한자 탓에 중국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라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 농촌 지역 노인들의 경우 문맹률이 절반에 달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사실은 정말 위대한 혜택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한글이 세계적으로 어떤 찬사를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7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이 된 한글은 전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네스코는 한글을 두고 문자 체계의 독창성, 과학적 원리,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을 담고 있다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어요.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두고 한글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상에 없다고 평가했대요. 또 다른 학자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자 발명품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평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의 인기는 비단 학문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글 열풍이 대단하다고 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류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매료된 것도 크다고 하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한글 교육이 확산되고 있대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한글을 통해 문해력이 크게 향상되고 교육의 기회도 더 많아졌다고 해요. 한글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감동적인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한 할머니가 80세에 한글을 배워 글을 쓰게 되셨대요. 그 할머니는 한글을 배운 후 세상이 달라졌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점자 한글 교과서를 보급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됐죠. 작은 변화지만 개개인의 인생에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글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있죠. 한글이 전 인류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뿌듯하네요. 다음은 중국의 문맹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공감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정치적 격변기가 있었어요. 당시 교육 제도가 마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대요. 특히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했죠. 이로 인해 중국의 문맹률은 급격히 높아졌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통계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문맹 인구가 1억 명이 넘었대요. 문맹률은 90년대 중반에서야 20% 아래로 떨어졌고요. 특히 농촌 지역 노인들의 경우 아직도 절반 이상이 문맹이라고 해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쓰리네요. 사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한자의 복잡성이에요.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한자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 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간체자 도입이에요. 복잡한 번체자를 좀 더 단순화한 글자를 만든 거죠. 또 피닌이라는 병음 표기법도 공식화했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맹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한자는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서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글자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문제도 있대요. 결국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 중국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읽고 쓰는 능력은 그 자체로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한글을 아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지도 모르겠어요. 한글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글이 가진 힘을 믿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 한글을 배우면서 은연중에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한글의 가치는 훨씬 더 크고 깊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요.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가장 디지털 친화적인 문자라고 평가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소리를 표현하잖아요. 마치 0과 1의 조합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디지털 언어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한글의 구조적 특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일까요? 세계 IT 기업들이 앞다퉈 한글의 우수성에 주목하고 있대요. 얼마 전에는 구글에서 한글의 입력 체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구글은 한글의 자모 조합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다른 나라 언어에도 적용해 보려 한대요. 한글이 세계 언어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셈이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세계 각국에서 한글 키보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한글의 자모 배열을 연구해 영어 입력에 적용한 영글리시 키보드가 개발되기도 했대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현지어 입력을 위해 한글 키마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한글이 언어의 디지털화를 위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 정말 뿌듯했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그 편리함을 느껴보셨죠?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건 다 한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가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글의 위대함을 새삼 느껴요.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한글이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뉴 프론티어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한글은 우리 민족만의 문자가 아니에요. 인류가 소통하는 보편적 언어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글을 잘 가꾸고 널리 알린다면 머지않아 한글이 세계인이 사용하는 표준 문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글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낼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네요. 이제 한글이 세계와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세종학당을 아시나요? 세종학당은 외국인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특별한 학교예요. 지금 전 세계에는 180개가 넘는 세종학당이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는 매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죠. 얼마 전에 저는 해외 세종학당 교사들의 수기를 읽었어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글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선생님은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마을에는 학교도 제대로 없어서 아이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대요.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재미있어서 아이들은 금세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본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했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대요. 선생님은 한글이 가진 힘을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여러분, 한글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잖아요.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 아이들은 마음껏 배우고 꿈꿀 수 있게 되죠.
한글이 이런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글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글을 매개로 각국의 문화가 교류되고 사람들 간의 우정도 싹트고 있거든요.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음식, 노래, 영화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또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기도 해요. 이렇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문화교류와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어요. 한글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교류가 쌓이면 언젠가는 한글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한글 정말 대단한 문자예요. 배우기는 쉽지만 그 가치는 깊고 넓죠. 한글은 이미 세계 문맹 퇴치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런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때예요. 한글을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보다 많아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 외국인들과 한글로 소통하는 일, 한글 교육에 참여하고 응원하는 일. 우리 각자가 전하는 한글 사랑이 모여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글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인류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한글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젠가 세계 평화로 이어질 거라 믿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글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의 노력이 인류 모두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 함께 한글의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